전교율등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때야말로 유망주다 뭐다 막 이제 공부 쪽으로 굉장히 추앙을 받을 텐데 왜 대학교를 안 가시고 취업을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공부를 조금 잘하게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반장을 하면서 네. 학생회장을 뭐 이렇게 시켜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랬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저희 가정 형편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건 이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 공부를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취직 시험을 봐가지고 한전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전에 들어가니까 그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가 들어가니까 네. 회사에서도 야 너 이리 와봐 뭐 저도 직원인데 그런 에피소드도 좀 있는데 너무 어릴 때 들어가셔서. 그래서 한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를 공부를 시켜주고 제가 또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네. 한전에서 그러면 내가 한전에서 지정된 학교에서 장학금을 4년 동안 줄 테니까 네. 학교를 다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대학을 가게 된 거고. 아니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네요. 그죠? 저한테는 정말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가끔씩. 근데 이제 그때 네. 이제 어린 마음에 공부는 조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이제 어찌됐든 저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네. 그 한전이 방위산업체였기 때문에 군대 혜택을 이제 받는 그런 이제 그렇군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타 한 3피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팀장님. 가끔씩 왜 이렇게 먼 데로 돌아가게 하시지? 막 그런데 그 안에 막 이만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막 먹을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또 궁시렁거리지 말고 잘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 그죠. 예. 인간이 생각하기엔 저게 더 화려하고 멋있는데. 근데 굳이 이 길을 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시고 그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야말로 또 탄탄대로의 길을 가시다가 어찌 보면 총장님은 좀 힘든 코스를 일부러 택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시기에 또 유학을 가시죠. 그러니까 하여간 좀 편하게 좀 사시지. 라는 생각을 이제 감히 저희는 일반 사람이니까 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85년 10월 달에 서울대학교에서 무슨 시험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서울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물론 자격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근데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하고 한전에서 외국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밤에 일하고 낮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학원을 못 다니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일본 은행에 있는 어떤 그 여성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때 당시 누나분인데 그분한테 이제 점심시간에 빵을 좀 사드리면서 이제 일본어를 조금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시험 보는 것도 있지만 이게 듣는 것도 있기 때문에 듣는 거는 제가 어디서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 누나한테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그 누나 정말 혹시 이 방송 듣고 지금 한번 뵙고 싶은 고마운 분인데 그 정도로. 정말 제가 정말 혼나기도 많이 했고 참 그 개인 교습 혼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 뭐라고 그러도 하고 근데 그게 참 왜냐하면 저는 일본어를 배워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그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 은혜로 85년 10월 달에 2명을 뽑는데 제가 2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작진이 그 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어쨌든 얼굴이 어렴풋이 이렇게 그러는데 감사한 마음이 남아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 어딘가에서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람결에 전해 들으시겠죠. 하여튼 그 공부를 그분들 덕분에 뭐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가서 정말 저는 세상에 이렇게 놀랄고 또 놀랄 일을 본 거예요. 일본에 가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가보니까 일본이 뭐 지금의 이제 우리 노래방 같은 게 뭐 이렇게도 많이 있지만 그때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문화 자체가 이제 틀린 거죠.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마트 같은 거라든지 네. 이런 걸 보고 저는 이제 뭐 무슨 마트나 노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하고 문화 차이가 너무 나면서 야 이거 정말 우리나라가 이거 따라잡으려면 최소한 15년, 20년 걸리겠구나. 막 그런 문화적 충격이 이제 온 거죠. 그때 이제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이제 자극을 더 받은 거죠. 그러시군요. 사실은. 그렇게 일본 유학 생활을 하시고 나서 또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총장님. 예, 거기 갔다 어떤 공부를 와서 또? 이제 경영정보 이제 뭐 이런 쪽에 그 IT랑 융합된 네. 거를 이제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내가 이게 대한민국에 뭔가 한번 이정표를 좀 만들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제 한국 창조성 개발학회를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학회인가요? 그거는 이제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융합이죠.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융합을 해서 어떤 창조적인 것을 기업은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개인은 그 창조성을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능력을 펼치는 잠재력을 새롭게 끌어내는 뭐 이런 거를 학회를 통해서 한번 연구도 해보고 실증을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다가 어떤 창의적인 발상 기법이라는 걸 융합을 해서 창조적인 어떤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 나오게 한번 해보자라는 예. 취지의 이제 한국 창조성 개발학회죠. 그래서 굉장히 발전적인데요. 네, 그래서 무역센터에서 이제 그 세미나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일본의 그런 창조성의 대가들도 물론 이제 모셔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무역센터에서 그걸 세미나를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 700명 정도가 왔어요. 뭐 그래서 뭐 어느 그때 신문에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타이틀이 뭐 창조성 개발 없인 선진국 요원하다 이런 타이틀도 달아주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야 이거 뭐 해볼 만하다.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 좀 뭐 큰 기업에서 와가지고 자기들 무슨 학습법을 하는데 컨셉을 이쪽으로 잡고 나가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사실 돈도 많이 벌었죠, 이제 제가. 그러셨구나. 근데 그러면은 사실 진짜 공부한 보람을 느낄 때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96년도 쪽이니까요. 제가 이제 37까지 됐을 때고. 저는 그때 금촌댁네 사람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꽁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그냥 파밭에서 그러고 있을 때 청장님께서 그냥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계셨던 거죠. 뭐 세계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때 좀 주목은 받았었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보다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야 이게 뭐냐 우리도 이제 이런 거 하는데 뭐 새로운 걸 융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막 자꾸 뭐 만들어낸다고도 하고 뭐 하는데 이 연구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특강을 해달라고 이제 갔었죠. 이제.